아,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 유마경 세 번째 시간이죠. 21쪽 할 차례입니다. 그 공부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공부에 이거는 여러 말 할 게 없거든요. 뭐 말을 하더라도 뭐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하나밖에 없다. 모든 게 이 일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말이 되는데, 근데 그 말이 가리키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제 현실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면 하나가 아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아니면은 뭐 지금 경험하는 것, 낱낱이 어떤 대상들이 따로 있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 공부하면서도 이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좀 깜짝깜짝 놀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자기는 그런 어떤 공부의 진전이나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나의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 고비 중에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우리는 이런 게 되게 따로 있다라고 믿어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 죽비라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나 자신이라든가,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분리 의식을 넘어서 그 존재감으로 우리는 그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과정에 가장 어정쩡한 상태에서 많이 보내는 시기가 뭐냐면, 이 마음이 따로 있고 여기서 드러나는 대상들이 따로 있는 듯한 그 분리감, 이 자리가 뭔지는 이제 스스로 이제 체험이 돼서 와닿는데, 눈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은 경험되는 그런 대상들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그 분리 의식을 넘어서 존재로 보이는 자기는 그게 현실인 그거를 극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이제 공부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진전이 되는데, 이제 뭐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 그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이 어떤 물질감들, 이거를 극복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데, 이제 주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분리 의식이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 넘어가기 참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보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그게 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중생 세계인데, 그 욕망의 세계 막 이것저것 막 추구하고 그런 거에 탐닉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를 느껴서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을 내려놓기는 쉬워요. 이미 준비는 됐어요. 거기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선 어떤 색계라는 거는 이게 대상 사물들이 존재하는 듯한 그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생세계인데 그거를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몸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남이 따로 있다라는 그 의식을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이라고 하고 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이게 모양 상자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 상자 쓰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망상세계다. 그러니까 생각인 것이고, 모양이라는 것 자체도, 모양도 사실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어떤 분별돼서 드러나는 의식일 뿐이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꾸준히 얘기되는 그런
방편의 말이지만, 물론 이제 이거를 완전히 깨치면은 그런 것도 남아있진 않아요, 마음에. 뭐, 이거는 망상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들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뭐, 다 이거야 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그게 다 망상이니까. 망상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제 전환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 이 말들이 맞는 말 같은데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밖으로 추구하던 것이 멈춰지고 생각이 쉬워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히는 게 분별 패턴들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이게 쉬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고정 정자를 쓰거든요. 안정, 정.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 분별이.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화된 생각이 돌아가면서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문득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이게 자기 의식이 탁 돌아가는 게 어느 순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이 가끔 어떤 변화가 올 때는 뭐냐면 강하게 묶여있던 어떤 경계들이 있거든요. 큰 경계가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눈앞에 분명하고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뭐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밖에 있는 그 문제들이 문득이에요. 문득 싹 일어나서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게 탁 목격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탁 벗어나거든요. 의식이 굴러서 그게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에 빠져드는 그거를 목격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의 어떤 굴러감을. 그러면서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생각 굴러서 따로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의식의 어떤 변용이고 그 의식의 어떤 그 변화된 그거에 매해가지고 어두워서 존재로 내가 그걸 느끼고 있었구나 이런 게 그게 발견이 돼야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구장창 뭐 법문을 들어서 뭐 답 한상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뭐에 걸려 있고 어디에서 무의식적으로 패턴화된 생각에 갇혀서 존재를 만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고 망상이다라는 거를 깨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극복하기 어려워요. 이 물질감, 존재감, 이 존재한다는 그 의식, 이 몸이 존재한다는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 이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사의 고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존재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살고 죽는 것들이.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느낌. 그러면 우리가 저도 사실은 그래서 법문 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있는 게 아니다. 이 컵이, 나는 이게 딱딱하게 이게 만져지고, 여기에 이 존재감이 너무 뚜렷한데 이게 다 헛개비와 같다라는 이 말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 이게. 내 현실이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잡히는데. 이게 참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컵 하나 극복을 못 하는데 이 몸이 환상과 같다는 거를 어떻게 깨닫겠나. 이 생에는 내 깨달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게 참 극복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이거 고비를 넘어가 보면은 그게 다 우리가 걸렸던 것이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난 분별에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를 보게 되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딴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졌었구나. 자기 생각에 어두워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어두워서 다 따로 있다라고 느꼈구나. 그게 나의 현실처럼 느껴졌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식의 깨어남의 연속인 것이지 다른 식의 뭐 복잡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러면은, 이 컵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라면요. 분명히 나라는 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10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컵은 따로 있는데 나는 없어요. 이건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성립이 안 된다기보다는 있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대상이 세상의 컵이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공부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질문 몇 개 해보면 다 미천이 다 나와요. 아니 컵은 다 있는데 나는 없어. 이건 성립이 안 돼.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나의 몸뚱이보다 컵을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 몸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 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왜 우리는 이게 있는 줄 아는지를 아직 잘 몰라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컵을 딱 봤을 때 그냥 컵이 존재감으로 딱 밖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딱 보면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붙이고 있어요. 의식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 사람은.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저기 컵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탁 경험의 순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름을 붙이면서. 이거는 뭐다라는, 이거는 뭐 마시는 데 쓰는 거다라든가 아니면 뭘로 만들어졌다라든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딱 드러나는 감각적인 경험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존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 컵 갖다 대면요, 몰라. 이게 뭐 어디 이런 게 뭔지 모르는 그런 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어느 나라에 그렇죠?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 예를 들어보자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옛날 부시맨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콜라병이 하늘 이렇게 날아가다가 뚝 떨어졌는데 그걸 뭘로 써? 뭐 망치로 쓰고 있고 그 사회에 필요한 그 도구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콜라병을 망치로 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게 존재감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의식이 돌아가서 이름을 붙이고 이걸 해석하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게 컵이 되는 거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라산 있잖아요. 한라산도 마찬가지예요. 한라산이라는 그것도 사실은 가만히 뜯어보면요. 한라산 만진 적 있어요? 없잖아. 근데 한라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라산은 뭐 제주도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으로 있는 그동안에 보고 들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저게 한라산이야 라고 눈밖에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바로 지금 그 경험을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의식의 어떤 그 작용이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게 존재가 아니라 단지 이런 식의 드러나는 경험에 뭐 시각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 감각적으로도 이게 촉감적으로 드러날 수 있죠. 이 경험에 요거를 요 테두리에 따라서 의식이 이야기를 붙이면서 분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컵하고 따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시각적인 경험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 감각적인 경험할 때도 이게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만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의식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일이, 컵만 이러겠냐, 이게. 컵만 이러겠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일이. 컵만 이러겠냐.
컵뿐만 아니라 모든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의식이 굴러서 그게 그냥 마음이 확, 이게서 자기 마음이 확 움직여가지고 이게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아,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이구나라는 게 스스로 이게 그 체험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체험적으로. 그게 깨달음이 그거인 거예요. 근데 주구장창 법문을 들어서 아, 이것도 망상이야. 이거 절대 힘이 없습니다. 뭐 그게 무슨 육조 스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마조가 와서 그 100년을 얘기를 해도 자기가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아무짝에도 힘이 없어요. 그냥 무슨 카더라 통신이야 그냥.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 나를 극복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에 속고 있는 그것이 장애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가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분별이 돌아가서 이게 뭐가 있다라는 그 구조에 빠져 있는 것이 수십 년의 세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도 못해, 사실은. 그죠? 어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진짜 그러겠구나. 다양한 어떤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를 비춰보면, 아,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수긍을 하면서 듣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아, 진짜 이게 진짜 세상이 참 묘하구나. 이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묘행이구나. 지금 이렇게 찰나찰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이건 소리도 아닌데 이야기가 들어가면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여기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붙이고 설명이 들어가면 소리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치는 소리까지 되는 거고, 탁자를 두드리는 저 사람이 치는 소리가 되는 거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마치 이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는 무엇인 것 마냥 자기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공부가 세밀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뭘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속는 게 순식간의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해지지 않으면 거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철저한다는 건 뭐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이해의 어떤 생각이나 이름이 탈락하는 게 철저한 거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구멍이 생기죠. 공부가 이게 힘이 없죠. 부실하죠. 부실해. 어떨 땐 되는 것 같고 어떨 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컵이 됐든 나가 됐든 뭐 한라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의식이 굴러서 뭐가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떤 어두운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공부는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눈 얘기하거든요. 안목 얘기하는 게 눈이에요. 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뭘 봐? 세상 대상 사물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분별, 그게 어둡지 않을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그래서 뭐 어디 바깥 경계를 보는 것보다 순간순간 뭔가 있다라고 있으면 걸리거든요. 이게 뭐 있으면 걸리거든. 그러면 이게 뭔가가 걸린다는 건 내가 마음에 따로 두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과연 그게 따로 있느냐 말이에요.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이런 거에 어떤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을 뿐인 거예요. 찰나찰나 지금 일어나곤 있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곤 있어요. 근데 창조된 적이 없다고 그러죠. 그거는 뭐 밖에 뭐가 있어야지 창조가 된 거죠.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의식이 어두워서 이게 뭐가 있구나라고, 세상에 뭐가 창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이다 할 때는 이것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가 다 끊어져. 그래서 한번 다 모든 분별이 끊어져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 이야기가 그냥 모든 게 그냥 뭐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분별 의식으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세계구나.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잡히고 만져지고 뭐 이러면은 뭐가 있는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내가 잡을 수 있고. 그건 나랑 분리시키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적이 없는 이 세계라는 거죠. 이게 법계. 일어났는데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 사라졌는데 사라진 일이 없어. 그런 말들이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아지는 거예요. 다 지금 뭐 찰나찰나 소리도 일어나고, 분별하면 소리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컵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사람이 있다 하든, 컵이 있다 하든, 뭐 소리가 있다 하든, 그게 다 그냥 본래 그냥 의식의 작용이 무슨 그게 있는 일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말을 해도 아무 말이 없다라는 게 아무런 내용물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라는 덩어리가 없어요. 느껴도 어떤 느낌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인연의 어우러짐을 따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굳건하게 믿고 있죠.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인 거예요. 존재의 세계는. 맹목적인,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이 마음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라는 거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에 속았구나. 도도 마찬가지,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뭐도 마찬가지야. 예외가 없어요. 나도 그런데 도가 어딨어. 나도 망상인데. 내가 주절주절 얘기하는 그런 도가 어딨어요. 내가 막 노력하는 그런 도가 어딨어요. 내가 막 찾는 그런 도가 어딨어요. 자기도 망상인데.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다 망상이지. 평생 그래서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따로 있는 줄 알고 살았다면 다 핫짓거리 한 거야,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공부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공부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를 얻을 거야. 결과가 주어지는 그 구조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얻을 거야. 이런 구조로 깨달음을 바라본다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라면 그거는 달라지는 거고 새롭게 얻는 거잖아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이 존재의 세계의 원리로 공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해도 한 바가 없고 공부를 안 해도 안 한 바가 없는 일인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때도 온전하고 공부를 할 때도 온전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도 온전하고 움직여도 온전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모양이 달라진 거는 이 공부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 공부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망상 부리지 마시라고.